아침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땀에 젖고 추운 겨울에는 코가 시립니다. 회사가 멀었던 때는 1시간 반 동안 만원 지하철에서 내가 서 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에게 껴서 강제로 세워져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로 출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9시간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녁을 먹고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죠. 어떤 날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땀에 젖고 추운 겨울에는 코가 시립니다. 회사가 멀었던 때는 1시간 반 동안 만원 지하철에서 이런 평온한 삶을 5년 정도 살다가 결혼을 하는데 집이 필요합니다. 전세, 월세 알아보다가 좌절을 하고 서울 한 구석에 신축 빌라를 보고 놀라운 가성비에 덜컥 계약합니다. 이 빌라에서 5년 정도 더 살다가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아파트값이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빌라를 매매할 때 바로 옆에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가 3억도 안 되는데 5년이 지나고 4억이 넘어갑니다. 다른 곳들은 더 많이 올랐네요. 지금이라도 빌라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되겠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10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월급 따박따박 주는 회사 덕분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함께 할 수 있다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왠지 내 능력보다 더 많이 받는 듯한 느낌의 월급, 이 소중한 월급과 회사가 주는 안정감에 빠져서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아이와 함께 살기 좋은 환경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인드. 내 마인드가 회사원, 직장인 마인드여서 다른 걸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고 나와야 스스로 주체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0년 넘게 어렸을 때부터 직장인 시절까지 그저 누가 하라는 대로 살아왔어요. 사실 하라는 대로 잘 하기만 했어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그마저도 안 해서 이 모양이긴 하네요. 처음부터 퇴사를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월급을 지키고 추가로 수입을 만들기 위해 부업, 투잡, 온라인에서 돈 버는 것들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맞벌이를 합니다. 태어난 지 9개월 된 걷지도 못하는 진짜 아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신사임당 채널을 알게 되고 주원규님이 하는 이야기와 인터뷰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된 스마트 스토어, 해외 구매 대행, 위탁 판매, 블로그 대행, 쿠팡 파트너스. 와, 온라인에 돈 버는 방법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맨날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단군 일에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에 살면서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끔 블로그를 썼는데 댓글에 가끔 포스팅 알바 제의가 남겨져 있곤 했죠. 포스팅할 사진과 글을 주면서 정해진 시간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달을 하면 30만원 정도 주니까 별다른 이슈만 없으면 꿀부업이죠. 노출도 잘 돼서 하루에 1000명씩 방문하는 블로그가 됐습니다. 그런데 글 노출이 잘 되고 방문자가 많아지니 욕심이 생기더군요. 쿠팡 파트너스라는 게 있는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포스팅을 뿌려주는 게 유행합니다. 간단하게 설정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니 빨리 해봐야죠. 며칠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내 블로그에 쓴 글은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 망했다. 간단하게 포스팅 알바로 한 달에 30만원 벌어주던 블로그인데 황금 거위에 배를 째는 그런 상황이 되었네요. 에이씨, 딴 거 하자. 신사임당 채널에 창업 따먹었지라는 영상이 떴어요. 40편이 넘는 컨텐츠를 틈만 나면 보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에도, 회사에서 똥 쌀 때도, 퇴근할 때도 진짜 내가 영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보고 또 봤어요. 이제 내 유튜브에는 알고리즘 덕분에 온통 스마트 스토어와 관련된 영상뿐이네요. 나도 뭐라도 팔아서 돈을 벌어볼까? 근데 뭘 하면 좋을까? 요즘 해외 구매 대행을 많이 한다는데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상품을 대신 주문해주고 수수료는 받는 개념이라 재고가 없어도 되고 부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니 해야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뭔가를 팔아본 건 중고나라뿐.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고 스마트 스토어 가입을 합니다. 중국의 타오바오 가입도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유튜브를 계속 봤습니다. 그러다가 클래스 101에서 신사임당 강의가 런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결제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때부터였군요. 제가 프로 수강러가 된 게. 그 후로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얻고 강의를 듣고 고민을 합니다. 키보드 검색량은 많은데 국내 판매처가 별로 없는 상품을 찾아서 등록하니 진짜 팔립니다. 어쩌지? 아직 타오바오 구매하는 방법이랑 배송대행지 가입도 안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배송은 잘 마무리했습니다. 초보라 모든 과정이 어설프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부업이지만 본업 시간에도 영향이 생깁니다. 회사에서도 고객 주문이나 클레임을 처리해야 합니다. 중국 제품 특성상 품질이 구린 경우가 많고 해외 배송이다 보니 파손도 많습니다. 그래도 주문이 제법 늘어서 어느 날은 같은 계열사 직원이 주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대부분 중국 제품은 싼 맛에 사는데 일본 제품은 좋아서 구매하니까 일본 제품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오, 반응이 좋아요. 중국, 일본 제품 몇 개를 등록 안 했는데 매출이 1,8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혼자 소소하게 하는 부업이라 고정비는 거의 없었고 마진율이 20% 이상 되니까 300만원 넘게 벌었어요. 부업으로 100만원 넘게 버는 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존나 어렵습니다. 매달 수입이 안정적인 게 아니고 어떤 달은 100만원도 못 벌어요. 그리고 게임페인에 드라마,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하던 저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고쳐서 쓰는 건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으려면 좋아하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걸 배웁니다. 와이프를 만나서 담배를 끊고 아이가 생기면서 스노우보드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회사를 다닌다는 핑계로 틈틈이 하던 모바일 게임도 부업을 하면서 끊었습니다. 와이프와 4살 정도 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5년 후에 분명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야만 합니다. 부업으로 1년 동안 해보니 자신감도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시간을 더 투입하면 월급 이상을 벌 수 있겠다. 아니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다른 사람들이 매출 5천, 8천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 뒤처지는 상황이 싫었습니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업으로 올인해야겠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1년 신청했습니다.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답이 안 나오면 회사로 복직할 생각도 조금 있었죠. 처음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서 와이프와 둘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사무실도 구하고 직원도 채용했죠. 기존에는 상품을 수동 등록하고 몇 개의 상품을 집중해서 판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자동 등록으로 폭발적인 매출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저도 반자동으로 대량 등록 방식으로 피벗을 했죠. 배워서 실행하면 그게 다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강의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업으로 시작할 때부터 육아휴직 시점까지 해외 구매 대행에 관련 강의만 수백만 원은 쓴 것 같네요. 전업으로 하면서 매출이 3천만 원을 넘고 마진은 20% 정도 됐습니다. 더 하면 매출이 더 오를 거라는 생각했습니다. 한동안은. 하지만 곧 해외 구매 대행이 점점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죠. 다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 프로그램 써서 비슷한 판매처에 뿌리고 있잖아요. 해외 구매 대행을 하겠다는 판매자들도 엄청나게 늘었고 프로그램을 써서 몇만 개씩 뿌리기 위해서 사업자를 수십 개씩 만드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분명 매출은 늘어나는데 마진은 늘지 않고 고정비는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남의 상표권이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짝퉁을 팔 수 있다는 불안이 깔려 있었어요.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직원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식에선 다 걸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소명을 못해서 퇴점도 당해보고 내용 증명도 받아봤죠. 다행히 경찰서에는 안 불려갔네요. 그리고 30만 원 넘는 와인 냉장고가 고장난 상태로 배송되거나 요거트 만드는 기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고 나면 기가 다 빨려요. 해결까지 안 되면 진짜 접고 싶어져요. 그러다가 국내 아울렛 매장에서 나이키를 사서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아울렛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해서 팔 수 있다니 너무 좋다고 생각했죠. 중국 구매 대행은 직원분들과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 브랜드 유통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나이키가 어떤 방식으로 국내의 대리점을 계약하는지, 왜 어떤 상품은 매장에서 할인 없이 판매되는지, 어떤 상품은 아울렛에서 70% 할인을 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어떤 모델은 몇 년간 계속 판매가 되는데 왜 어떤 모델은 잠깐 나오고 안 나오는지, 전에는 몰랐던 브랜드 상품이 유통되는 구조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또 부업을 시작했네요. 본업은 중국 구매 대행이고 이제 부업은 브랜드 유통이 됐습니다. 빨리 브랜드 유통을 해서 성과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중국 구매 대행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가 않아요. 본업 시간을 줄여야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여유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시간과 노력을 더 갈아 넣는 방법 말고는 없겠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첫 상품을 등록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반응이 있어요. 판매가 시작되니 빠른 속도로 판매량이 늘기 시작합니다. 첫 달에 매출 5천만 원 넘기고 그 다음 달에는 6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계절 시즌에 딱 뜨는 제품인데 경쟁자도 많지 않아서 터진 거였죠. 이미 첫 달에 중국 구매 대행보다 매출이 잘 나왔고 그때 수익도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브랜드 유통을 부업으로 진행하기 어렵겠네요. 이제는 어떤 것에 집중할지 결정할 때입니다. 어느새 육아휴직도 1년이 끝났어요. 저는 결국 중국 구매 대행을 접고 폐업을 했습니다. 회사도 돌아가지 못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게임 개발자에서 중국 구매 대행으로, 그리고 이제는 브랜드 유통으로 본업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될 것만 같았던 브랜드 유통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상품이나 실력을 천천히 쌓으면서 매출이 올라갔어야 했는데 한 방에 뛰어오른 만큼 시게 떨어졌습니다. 아프다. 다시 정신 차리고 그 전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음을 준비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봄, 여름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봄에 준비했던 상품들은 가을에도 반응이 있습니다. 사계절 상품이 가을에 팔리는군요. 겨울 상품은 점점 잘 팔립니다. 여러분도 하신다면 여름에 공부하고 준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수기에는 조금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좀 쫄릴 때가 있거든요. 이제 겨울이 오면서 날씨는 추워지는데 제 마음은 점점 따뜻해집니다. 이쯤 되니 매출이 얼마까지 오를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이커머스를 하고 처음으로 1억을 달성했네요. 하길 잘했다. 저는 이제 부업이 없으니까 허전할까요?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활동하던 커뮤니티에서 강의를 하면 어떨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내용을 다른 분들께 잘 정리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게 1차 오프라인 강의, 2차 온라인 강의, 3차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강사분들과 함께 진행했고 큰 수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수입이 생겼습니다. 그 후에도 강의를 계속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고 내공을 더 쌓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했습니다. 아직 본업은 브랜드 유통을 하고 있고요. 재고 부담 없고 비용 부담도 없는 부업을 찾아보겠습니다. 블로그로 포스팅해서 돈 버는 건 예전에 해봤는데 구글 애드센스를 붙여서 광고로 돈을 벌 수 있다고도 합니다. 얼마 전에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챗 GPT도 출시했어요. 블로그 운영에서 수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글을 꾸준히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 고통은 챗 GPT와 분담하겠습니다. 초기 비용이 조금 들었습니다. 강의 듣고 호스팅 결제하고 주소 사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이라 어떤 글을 써야 돈이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구글 트렌드, 구글 애즈, 판다랭크 뒤적거리며 키워드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제로 글을 등록하고 구글 애드센스 신청을 했어요. 구글 애드센스 결과가 나올 동안 반응이 있는 주제를 찾고 밀고 가면 됩니다. 3개월 정도 진행하면서 글은 59개 썼고 한 달에 1,500만 정도 방문하는 것 같네요. 9개월 정도 운영 안 하고 방치 중입니다. 한 달에 $60 정도 수입이 있고 잔고에 $800 정도 있네요. 그런데 호스팅 비용이 한 달에 $22 정도 청구되니까 $38가 벌리고 있네요. 꾸준히 잘하면 분명히 더 많은 수입을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만했을까요?
네, 제가 직접 다 해야 합니다. 챗 GPT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돈 되는 주제와 키워드를 찾고 제대로 된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직원분들께 전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구글 애드센스 수입 말고 추가 부수입도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호스팅 서비스를 제휴 마케팅 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와 비슷한데 다른 사람이 내 제휴 링크로 들어와서 호스팅 서비스를 결제하면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지금 $960 정도이니까 하나로 13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리고 쿠몽에서 워드프레스 관련 서비스를 판매해서 43만 원 정도 남았네요. 부업은 아니고 브랜드 유통을 하면서 자연스레 따라오는 추가 수입도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나,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쌓이는 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에는 66만 6천 마일리 정도 있고 1마일리지에 13만 원 정도의 가치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63만 정도 있고 1마일리지에 18원 정도 계산하겠습니다. 마일리지 합산해서 현금 가치로 계산하면 대략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마일리지당 현금 가치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항공 마일리지로 쌓이지만 포인트도 있습니다. 최근 1년만 조회가 되는 것 같으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달씩 더해 보겠습니다. 5, 4, 3, 2, 1, 12, 11, 19, 8, 7, 6.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5, 4, 3, 2, 1, 12, 11, 19, 8, 7, 6. 네, 지난 1년간 334만 포인트 정도 쌓였네요. 그 이전은 어떻게 조회하는지 못 찾았습니다. 물론 각 쇼핑몰마다 쌓이거나 지급되는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엘페이를 쓰니까 거기도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런데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학고라서 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갈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타이밍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다음에 찾아오고 싶어도 못 오실 수 있습니다. 채널이 너무 작아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각성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일을 조금 하고 월급은 그대로 받는 게 가장 효율적인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멈춰있는 것이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선두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 뛰는데 후미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해요. 주변 무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하고 익숙한 생활이 좋아서 머물러 있다면 계속 뒤처지는 중인 거죠. 27년지기 친구가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아. 좀 쉬면서 즐기면서 해. 그런데 저는 순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좀 쉬면서 즐기기 위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 빠른 걸음이라도 걸으려고 합니다. 항상 전력 질주하면서 뛰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레버리지, 그릿, 원싱. 저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찾고 그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으니 집중해야 할 것과 위임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노력하면 좋겠네요. 물론 여러분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현재의 삶과 같다면 너무 다행입니다. 저는 또 부업을 찾아서 실행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본업도 잘 챙겨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